안녕하세요. 이철환의 노트북의 이철환입니다. 오늘은 행복경제편의 기본소득제의 점진적 시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죠. 그 계기는 코로나 사태 대처 수단으로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부터입니다. 실제로 재난기본소득이 실업과 영업부진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의 일부를 메꾸어 주었고, 이를 통해 소비도 진작시키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다수의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무엇인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만족감과 행복감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제도는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금액의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6세기 영국의 인문주의자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에서 나온 개념으로서 1970년대와 1980년대 사회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빈곤층에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와 다른 보편적 복지라 할 것입니다. 국민이라면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소득 활동 여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지속적으로 지급받는 것을 뜻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누구나 받는 보편성, 또 개개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개별성, 또 재산 및 소득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지불하는 무조건성, 그리고 매월 혹은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정기성, 또 현물은 안되고 사용처도 제한해서는 안되는 현금성, 그리고 인간다움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성 등이 기본소득제도의 6대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해 왔었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주는 1982년부터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빈곤과 범죄로 악명이 높던 도시인 캘리포니아주 소재 스타크턴에서도 최근 이 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스타크턴은 무작위로 선정한 주민 125명에게 2019년 2월부터 18개월간 매달 $500의 기본소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할 때 주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연구할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리버너시에서도 지난 2016년 6월부터 최빈곤층 200가구에 매달 500유로의 기본소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실시한 나라는 핀란드가 처음입니다. 핀란드 정부는 2017년부터 기본소득 제도를 시범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는 이들 중 무작위로 선발한 2,000명에게 기본소득 월 56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핀란드 1인당 평균 월소득 3,500유로의 16% 수준에 해당하는 이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소득과 재산 규모, 그리고 고용 여부 등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뽑혔습니다. 수급자들은 기본소득의 사용처를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2년 안에 일자리를 찾더라도 기본소득 전액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2년 동안 이같이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지급한 뒤에 정책이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지급 대상을 프리랜서와 소기업, 그리고 파트타임 근로자 등 저소득 그룹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나 2년 뒤에도 결과가 취업률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기에
핀란드는 정식 도입을 장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이 커졌기에 향후 제도 시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없지 않습니다. 핀란드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행했던 당초의 취지는 기술 진보 등으로 일자리 감소를 겪는 노동시장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고 실직자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당시 통신장비 회사 노키아의 몰락으로 핀란드의 실업률은 8%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또 기존 복지제도가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복지 비용을 증대시킨다는 지적 탓도 있었습니다. 복지 체계가 잘 갖춰진 핀란드에서는 복지에 의존해 저임금으로 일하거나 임시직을 기피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은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창업 등에 적극 나서며 경제활동에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기본소득 제도의 시행에 대한 찬반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죠. 우선 찬성하는 측의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보편화되어 이들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하고 싶은 열정과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소멸은 소득과 소비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생산도 차질을 빚게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과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셋째는 기존 복지제도의 보완과 개선의 관점에서입니다. 향후 경제사회는 일자리 감소와 정보 격차 등으로 인해 양극화의 틈은 더욱 벌어지게 마련인데 기존 복지제도는 이런 틈을 메우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거나 기존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기존 복지 제도를 기본소득 제도로 통합할 경우 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반대 논리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세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게 되고 국민들의 수용을 설득하는 문제도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스위스가 실시한 기본소득제도 도입 국민투표가 부결된 가장 큰 요인도 재원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스위스는 2016년 6월 모든 국민에게 매달 2,500 스위스 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는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였으나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또 기본소득이 노동의지를 감퇴시켜 노동시장 이탈을 촉진하고 사회 전체의 생산력을 하락시킬 우려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 외에도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보험제도를 전면 재편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기본소득 금액이 충분히 높게 책정되지 않는다면 연금생활자 등 기존 복지 대상자들이 받던 혜택을 대체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활 수준의 약화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중적 지출을 하는 것은 재원 부족이라는 현실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기존 연금 제도와 기본소득 제도를 어떻게 상호 연계시킬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된다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처럼 찬반 논쟁이 없지 않았지만 코로나 사태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죠. 특히 스페인이 적극적이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2020년 6월부터 빈곤층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죠.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빈곤층의 증가로 고심하던 스페인 정부는 기본소득 제도의 부분적 도입으로 경제 회복과 동시에 실업률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엄청난 변화와 도전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최선으로 여겼던 사고방식과 제도들 중에는 이제 폐기하거나 바꿔 나가야만 할 상황에 처한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의 역할도 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죠. 즉 국가는 국민의 건강정진과 생명보호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며 또 복지 인프라와 사회 안전망을 보다 내실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역량을 정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의 변화 속에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 문제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제도를 바로 전면적으로 도입할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선 당장 필요한 과제는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도 도입의 구체적 방안과 필요 보완 대책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중적 복지 재정 지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철환의 노트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